고품격 종합 멀티 막장 심쿵 로맨스, 사랑감동 지정불륜 갈등 사기 살인 콩밥, 참으로 골고루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마화 되어 TVN에서 방영되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 웹툰 스토리를 시작부터 결말까지 핵심 엑기스 쏙쏙 뽑아 깔끔 요약본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투병 중인 37살 강지원, 병실에만 있다가 잠깐 집에 들르는데 이럴 수가 절친인 친구 수민이 남편과 붙어먹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19금 발가벗고 침대에서 살색이 넘쳐나는 자극적인 도입부 아주 좋은데 이후에 나오는 대사는 더더욱 셉니다. 봉근 나오면 당장 집부터 계약하자. 자기야 나는 가방 하나 사주면 안 돼? 지원이 죽으면 나오는 보험금을 얘기하는 거였죠. 문 밖에서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있던 강지원. 정수민 죽여버릴 거야. 부들부들 떨면서 그들에게 달려드는데 누구술 안 나? 오히려 달려드는 아내의 뺨을 날려버리는 남편. 되질 거면 곱게 되죠. 남의 인생에 똥 뿌리지 말고. 이 쓰레기 남편의 이름은 박민환. 계속 보다 보시면 와 진짜 하이 퀄리티 쓰레기구나 하실 겁니다. 지원은 믿었던 절친에 대한 배신감과 남편에 대한 분노에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절대 곱게는 못 죽어. 절규하면서 다시 한번 달려드는데 남편한테 또 뺨 맞고 이번에는 하필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찌으면서 그대로 넘어져서 사망.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죠. 아직도 발가벗고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수미는 갑자기 겁이 난 듯 떨면서 말하죠. 진짜로 죽은 거야 자기야? 쓰레기 남편이 답합니다. 에이씨 어차피 죽을 거였잖아. 상관없어. 그렇게 꽃다운 37살 지원은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한부 인생도 마저 채우지 못한 채 결국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눈을 뜨는 강지원. 뭐지? 꿈인가? 나는 죽었잖아. 꿈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7살, 10년 전에 젊고 청순한 강지원으로 회귀를 하게 된 것이죠. 인생 2회차 시작. 어떻게 된 거지? 아직도 어니 벙벙한데 그때 지원아라고 부르면서 다가오는 말끔하고 허우대 멀쩡한 젊은 남자. 네, 방금 나왔던 그 사람. 이제 곧 미래의 남편이 될 박민환입니다. 바람피고 지원이를 죽인 사람. 그때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지원아 여기서 뭐해? 지원이를 부르면서 뛰어오는 여자는 역시 아까 헐벗고 나왔던 정수민입니다. 완전 큐티한 옷에 샤랄랄라 간드러지는 혀 짧은 소리가 특징이면서도 재수가 없는 친구 남편 빼앗은 못된 악녀 정수민. 달라진 건 모두가 젊어져 있다는 겁니다. 20대 시절로 돌아왔네. 회기에서 과거로 온 거야. 모든 걸 깨달은 강지원. 정신 추스리고 대충 분위기를 살펴보니 이제는 모든 게 확실히 보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친구였던 수미는 겉으로는 자기의 절친인 척하지만 알고 보면 지원의 모든 걸 빼앗고 싶어하는 질투심 끝판왕 앞과 뒤가 다른 여시 중의 여시였던 것이죠. 역시나 곧 내 남편이 될 민환한테 앙탈거리면서 꼬리를 치고 있네요. 문제는 민환도 그걸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면서 설레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원이는 결심합니다. 두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았던 과거의 불행을 반복하지 않기로, 더 나아가 자기한테 올 불행을 저들한테 돌려주기로 결심하면서 속으로 조용히 읊조리지요. 정수민, 네가 나 대신 박민환이랑 결혼해. 현재 이들은 모두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이. 역시나 수민이가 퇴근 후에 셋이서 같이 한잔하자고 하네요. 은근슬쩍 친구 남친과의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 알겠다. 일단은 모르는 척 오뎅탕을 먹으러 갔는데 역시나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더니 교활한 고양이 교태부리면서 연약하고 귀여운 척을 시전하는 수민. 지원이한테 입 벌리면서 다가옵니다. 지원아 나 어묵 먹여줘. 죄송합니다. 지원이는 그래 많이 먹어 하면서 주둥이에 오뎅을 대량으로 처박아 버리죠. 많이 취한 수민을 먼저 택시 태워서 보내니까 미난이 속으로 대단히 아쉬워합니다. 아쉽다. 지원이는 애교도 없고 별로인데 수민씨 있었을 때가 재밌었는데. 지조정조 책임감 없는 쓰리무 탑재한 1차원적인 쓰레기 남자 민화는 오직 본능대로만 생각하고 움직일 뿐입니다.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술자리가 끝나고 며칠 후 지원이는 이제 금융복수를 결심합니다. 미난이 10년 전에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었다는 걸 떠올린 거죠. 그때 미난이 샀던 그 주식을 지원이 사서 큰 돈을 벌게 되고 반대로 미난은 완전히 쪽박을 차게 됩니다. 전생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만들어진 거죠. 누군가의 행복을 빼앗아 올 수 있고 반대로 내가 겪었던 불행을 남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회심의 미소를 짓는 지원. 돈 벌게 해줘서 고맙다 박민환. 반대로 절규하고 있는 민환. 와 벌써 지하 30층인데 땅굴 벙커가 더 있었네. 어디까지 내려가냐 내 주식 망했다. 이 같은 금융복수 이후에 구내식당 2차 복수 들어갑니다. 수민이 10년 전에 여기서 못된 짓을 했던 적이 있었죠. 어머 지원아 블라우스 새로 샀네? 너무 예쁘다 하면서 들고 있던 식판 일부러 미끄덩 새 옷에 김치찌개를 쏟아버렸던 수민입니다. 이번에는 안 당하리. 도구짓을 하려는 찰나 타이밍 맞춰서 확 피하니까 이번에는 자기 대신에 박민환이 김치찌개를 뒤집어 써버렸습니다. 난데없는 식판 테러에 급당황을
당하는 미나에게 수민은 혀짧고 귀여운 소리를 시전합니다. 원래 타겟은 지원이었지만 이렇게 됐으니 수습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어머머 박대리님, 수민이가 죄송해요. 수민이 손이 미끄러져서 실수했죠요. 어쩌죠? 보통 사람이었으면 뒤통수 갈겨버리고 싶을 만큼 재수없는 혀짧은 소리를 시전하는데 뇌없고 본능만 있는 남자 민환한테는 그게 아주 잘 먹힙니다. 연약한 수민의 교태를 보면서 살살 녹아내려 버리죠. 이런 식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수민과 민환. 민환의 여친인 지원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수민이의 귀여운 척 깜찍 교태는 민환한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판타지 로맨스에 빠질 수 없는 테리우스같이 멋진 남자 유지혁 부장님이 나오는데 그분이 지원이한테만 잘해주고 챙겨주자 수민이의 질투심이 쩔어버립니다. 완전 혼남 유지혁 부장님은 왜 나는 빼놓고 지원이한테만 잘해줄까? 질투심에 여시같은 꼬리 살랑살랑 작전을 시전하기 위해 탕비실에서 우연히 만난 척 타이밍 맞춰서 따라 들어갑니다. 어머 유지혁 부장님 주스 마시러 오셨죠요? 그럼 수민이가 따라드릴게요. 거듭 죄송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혀가 저 모양이었나 싶은 재수없는 1인칭 수민 체남발하면서 교태해버리다가 손이 미끄러진 척 쨍그랑 일부러 주스병을 깨트립니다. 아야 수민이 손에서 피가 나요. 으악 빨갛다 피다. 수민이 무섭다. 이 정도면 남자들 심장이 두근두근 할 만도 한데 뜻밖에도 유지혁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프면 반창고 붙이고 바닥은 잘 닦고 나가세요. 바닥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된 수민. 시크한 유지혁 때문에 급당황해서 이대로 있으면 자존감 무너지니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 박민환한테 달려갑니다. 수민이 손에 피 났죠요. 호해주대요. 그러니까 역시나 손가락 쪽쪽 빨아먹을 기세로 달라들면서 열과성을 다해서 위로해주는 박민환. 이 또한 계기가 되어 수민과 민환의 불륜 행각은 점점 진해져만 갑니다. 우연한 불장난이면 그나마 낫겠지만 친구의 남자 뺏고 싶은 수민의 흑심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지혁 부장이죠. 유지혁 부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피해를 볼 지원이가 조금씩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불륜 행각의 정점을 찍는 막장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회식날 술에 취한 수민이가 차 뒷좌석에서 대리를 기다리면서 때마침 눈 마주친 민환을 자기 쪽으로 오게 만듭니다. 오빠 수민이 너무 추워요. 이제는 대리님이라 안 부르고 오빠 나왔습니다. 저돌적으로 돌격하겠다는 뜻이죠. 얼굴 빨개진 채 가슴골 훤히 내놓고 혀짧은 소리 시전하는 수민이를 보면서 민환은 완전히 뻑이 가버립니다. 이어지는 수민의 쐐기 박는 결승골 대사. 오빠 지금은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지원이 생각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 들은 민환의 눈빛과 바지가 사정없이 흔들리면서 양심의 가책이나 갈등은 개나 줘버리고 그녀한테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얼굴은 수민 쪽을 향하고 있지만 눈동자와 시선은 그녀의 가슴에 고정된 채 그대로 다이렉트 직진. 급기야 서로의 입술을 쪽쪽쪽 탐닉하게 되죠. 혀짧은 수민은 더 많이 내밀어서 열심히 동물 같은 키스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멀리서 다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강지원. 지원은 흡족한 미소를 띱니다. 그래 네가 쟤랑 결혼해서 내 불행을 다 가져가라. 다음날 모텔에서 발가벗고 깨어난 민환과 수민. 여친의 친구와 바람났다고 소문 퍼질까봐 걱정된 민환이 말합니다. 둘 다 많이 취해서 그랬던 거니 없던 일로 하죠. 수민이 말합니다. 대리님 아니 오빠 어떻게 어젯밤에 뜨밤이 없던 일이 돼요. 저는 오빠 좋아한다고요. 민환이 말하죠. 수민씨 나는 당장 오늘이 상견례 날이라고요. 우리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완전 쿨한 수민의 반가운 대사가 들려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저랑 만나면 되죠. 우리 비밀로 본래 오래오래 만나요. 머리에 우동사리만 가득한 민환은 이게 웬 떡인가 싶습니다. 와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아주 좋다. 오케이 바르고 우리 수민이 최고. 그렇게 되실 시간 조금 더 남아 쓰레기들끼리 한 번 더 응응 하고 모텔을 나서게 됩니다. 상견례 장소에 도착한 민환과 그의 부모님들. 이제부터 나올 민환의 어머니 즉 지원의 시어머니 될 여자가 빌런 중의 빌런 최악의 막장 시어머니 되겠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척 상견례에 나온 지원이가 예예예 순진하게 다 들어주는 척 하니까 본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수발을 잘 들어야 된다. 집안일은 잘하니? 우리 미나니는 갓 지은 밥만 먹는다. 대를 이으려면 애를 빨리 가져야 된다. 라면서 자기도 여자면서 여자를 노예 취급하는 망발들이 이어지죠. 잠자코 들어주고 있던 지원이 이윽고 입을 뗍니다. 아줌마 저 이 결혼 안 할게요. 뒷목 잡는 아줌마 아니 예비 시어머니. 뭐? 아줌마? 결혼 안 할 거니까 이제 그냥 아줌마 맞잖아요. 부들부들 떨면서 화가 치밀어 올라 혈압 체크 시급해진 아줌마가 말합니다. 이런 되바라진 것 어디서 빼먹은 말이작 말이야. 그래서 부모 없는 것들은 안 된다니까. 아줌마도 지금 부모 없잖아요. 나만 부모 없나? 도발은 도발로 지지 않고 받아쳐주니까 급기야 그 아줌마 스스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미나나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한다. 저런 느작대기 없는 건 만나지 마라. 반가운 미소가 환히 번지는 강지원. 바랬던 바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그렇게 친구 남친 뺏고 싶어하는 정수민이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만 하죠. 네 아줌마 안녕히 계세요. 지원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수민이가 타이밍 좋게 치고 들어옵니다. 우연히 만난 듯 미나니 옆에 껌딱지처럼 달라붙어서 어머니 마음 녹여주고 혈압까지 다
다시 내려주는 깜찍발랄 교태 여시짓을 시전하니까 역시나 어머니 마음 살살살 녹아내려서 이렇게 말하죠. 미나나 결혼은 이런 여자랑 해야지. 애가 어쩜 이렇게 착하고 귀엽니? 결혼 고구고 애까지 낳자. 그 무렵 지원은 완전 훈남인 유지혁 부장과 더더욱 가까워져서 이제는 바로 옆집에 지내는 사이로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냥 환상 속에나 있을 것 같은 남자가 유지혁인데 분량상 둘의 러브라인은 생략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미나과 수민은 진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 강지원과 유지혁이 한 쌍의 선남선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좀 있으면 신랑 될 미나는 갑자기 후회가 밀려옵니다. 남의 떡이 더 크고 예뻐 보이기 시작하면서 결혼 무르고 다시 지원이한테 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이제부터는 후회가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될 순서. 지원은 신부 옆에서 새하얀 눈뽕 테러용 화이트 드레스를 입고 서서 함께 사진을 찍는 신부 수민이에게 귓속말로 넌지시 말합니다. 수민아, 내가 버린 쓰레기 거지같이 주워서 쓰는 걸 축하해. 사진 때문에 웃어야 되니 입만 억지로 방긋, 눈빛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수민이 마치 정신승리하듯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운 게 아니야, 내가 뺏은 거야. 그렇게 시작된 미나과 수민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더 최악으로 불행의 연속입니다. 미나는 아직도 지원을 그리워하고 수민은 그런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고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매일같이 닥달을 합니다. 너 아직도 애가 안 들어서니? 너 무슨 병 있는 거 아니니? 애 못 낳을 거면 당장 이혼해라. 조선의 싸가지 할매처럼 계속 빨리 대를 이으라면서 수민이를 못 살게 굴죠. 원래 생이었다면 지원이가 겪었었을 불행한 결혼 생활. 어느 날 수민이는 완전 찬스를 득템하게 됩니다. 혼자 병원에 가서 불임 이유를 알아보다가 남편이 무정자증이란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내 남편 박민환이 고자라니 이하오 신난다. 내 잘못이 아닌 거잖아. 이 찬스를 그냥 놓칠 수 없다 생각한 수민은 일부러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우연히 들른 척 쳐들어가서 말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 고자래요. 씨를 못 부린대요. 나는 씨를 받을 수가 있는데 씨를 줄 사람이 없대요. 어쩌죠 호호호. 대사는 제가 조금 각색했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친구들한테 아들 자랑 한참 하고 있다가 며느리 테러를 당해버린 시어머니 충격 먹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문제는 쓰러졌을 뿐 죽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수민은 그냥 차라리 죽어버려라 하면서 구급차도 부르지를 않고 그냥 나가버리죠. 그런데 잠시 후 집에 온 시아버지가 발견해서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아직은 혼수 상태. 만약 이대로 깨어나서 자기가 죽어버리라고 말한 걸 발설하면 모든 게 끝이다 라고 생각한 수민은 모두가 잠든 틈을 타 시어머니의 링거에 주사바늘로 공기를 주입해서 진짜로 죽여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질투, 욕심, 탐욕만은 그냥 악녀였다면 이제는 급기야 살인자까지 돼버린 거죠. 그렇게 점점 더 극단을 향해 치닫는데 놀랍게도 그 무렵 남편인 박민환까지 죽어버립니다. 박민환은 전생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꼴보기도 싫은 아내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차량 브레이크를 고장내놨는데 대단히 멍청하게도 깜빡하고 지가 그 차를 몰고 가다가 자기 자신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자살인가 교통사고인가. 멍청한 죽음에 어이없으면서도 통쾌하고 고소한 이 순간 독자인 우리들보다 훨씬 더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수미. 시어머니 죽어서 행복한데 남편까지 죽어주다니. 두 사람의 더블 사망이 너무 기쁘지만 장례식이라 웃을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는 웃고 겉으로는 울고 있는 수민. 흑흑흑 수민이 너무너무 슬퍼요. 가족 잃은 슬픈 여인 코스프레를 잘 하고 있는데 그때 들이닥치는 경찰들. 당신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알고 보니 병실에서 시어머니 죽일 때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다 보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강수민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죠. 와, 내 인생 어쩌다 이리 됐나. 지원이가 가진 모든 게 부러워 절친인 척 지내며 야금야금 뺏어먹다가 결국엔 도착한 결승선이 깜빵의 콩밥이라니. 그렇게 죄수복 입고 절규하는 수민과 함께 인과응보도 어느덧 마무리돼가는 이 시점 지원이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건 바로 지금의 백마탄 왕자 자기의 짝이 되어 있는 유지환도 똑같이 10년 전으로 회귀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생에서 지원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거라 다짐하며 지금까지 티 안 나게 지원을 지켜주고 아껴주고 감싸주면서 일부러 그녀한테 다가가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던 것이죠. 즉 지금의 지원과 지역 사랑의 결실이 우연이 아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지혁은 재벌가 3세 거의 끝판왕 끝 남자인 지역과 지원이 운명 같은 사랑의 결실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면서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59화에서 그렇게 본편이 끝나고 이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여주는 외전 이야기가 이어지죠. 이 영상에서는 많은 부분을 요약했기에 내 남편과 결혼해줘 온전한 재미와 감동 그대로를 느끼기 위해서는 원작인 웹소설이나 웹툰의 정주행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TVN에서 더 재밌게 각색되어 방송될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앞으로 삐딱비와 함께 재밌게 즐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